8월 24일 월요일 증시가 마감됐습니다. 오늘 장의 한마디 화학 용어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연쇄 반응입니다. 한 분자가 반응하여 생성되는 에너지나 생성 물질이 다른 분자에 작용해서 다음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뜻하는데요. G2 불확실성에다 대북 리스크까지 지난주 불거진 가운데 주식시장에서는 악재의 연쇄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미국 증시가 3%대로 급락했고 오늘장 중국 주식시장 장중 9%대까지 급락하면서 2007년 이후 최후 하락폭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가 중국발 경기 둔화 리스크로 하락 추세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패닉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중국 주식시장의 안정이 우선되겠는데요. 오늘 월요일장의 종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2년 내에 최저치를 오늘장에도 경신했습니다. 중국 주식시장 급락 여파였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함께 살펴보시죠. 2.47% 급락하면서 1829.81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장중에 1800선 붕괴 직전까지 가기도 했었는데요. 장중 저점에서 낙폭을 다소 줄이면서 46포인트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수급주체 동향 보시면 외국인 쪽의 엑소더스 계속되고 있습니다. 13거래일째 매도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장은 7,283억 원어치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타났습니다. 개인과 기관 쪽에서는 각각 3천억 원 가까운 또 4천억 원대의 순매수 나타났는데요. 업종 동향 함께 살펴보시죠. 외국인 쪽에서 팔고 기관 쪽에서 샀던 업종, IT, 금융, 화학, 서비스, 운송, 장비였습니다. 오늘 대체로 업종들이 하락했습니다. 하락했던 업종 확인해 보시죠. 건설이 3.87%, 섬유의복 3.84%, 전기가스와 은행, 금융업종까지 3% 내외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하락세 가운데서 의료정밀 1.96% 오름세, 비금속 광물이 0.44% 상승해서 단 두 업종만이 오름세를 기록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국 주식시장 급락 여파에 따라서 대체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장중에 삼성전자와 SK의 낙폭이 도드라지게 나타났는데요. 삼성전자 장중에 6%까지 급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낙폭을 줄여 나가면서 오늘 삼성전자는 2% 하락세에 그쳤습니다. 107만 9천 원 선 마무리되는 모습이었고요. SK의 주가가 6% 이상 급락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24만 원 선. 내일 SK그룹에서는 최근 발표했었던 투자 계획의 세부안에 대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하락했던 가운데서 신한지주 4%, 한국전력도 3.6% 급락하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방어주적인 성격의 종목들 양호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그런 종목들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특히 KTNG도 5거래일 만에 5%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시장의 특징 잡아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이슈별로 출렁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SK-D&D 쪽에서는 상장 이후에 2개월이 지나가면서 보호예수 물량이 오늘장 출회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기관 쪽의 차익 실현 매물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원화 약세 수혜주로 일컬어졌었던 의류 OEM주 쪽으로도 오늘 매물이 강하게 나타나는 점 특징이었고요. 국제유가가 40달러 선 겨우 지지했습니다.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종목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K-D&D가 오늘장 하한가 시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세실업과 영원무역 나란히 3에서 8%, 정유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S-오일이 특히 6.7% 급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유가 하락의 수혜를 받는 항공주 역시도 오늘장 하락세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 2%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장까지 6거래일째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오늘 610선으로 후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 지수 2.19% 하락한 613.33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장 초반에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중국 주식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하락으로 기우는 모습, 장중에 610선 저점을 찍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13포인트의 하락세 오늘장 기록했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 129억 원, 72억 원어치 매물이 나타났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사흘째 순매수하면서 230억 원 가까운 순매수세 기록했습니다. 업종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던 섹터가 나왔는데요. IT 종합, IT 소프트웨어, 의료 정밀, 인터넷 업종이었습니다. 오늘 하락했던 업종 가운데서 섬유 의류가 7% 가까이로 가장 크게 하락했고 출판 매체가 6.3%, 가구와 비금속, 제약 업종 3%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특징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내기 주들 출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새내기 주들이 급락장에서도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고평가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서 제기가 됐었고 특히 공모가 이하로 내려간 주식들도 눈에 띄는 양상이었습니다. 오늘 주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장했었던 웹스가 하한가로 상장 첫날 마무리됐습니다. 8,000원 선의 주가를 기록했고요. 새내기 주들 가운데서 오늘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가 24%로 낙폭이 깊었습니다. 로지시스 7% 이상, 제노포커스도 6%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이노션부터 미래세생명, 세미콘 라이트, 동은 아나텍까지는 일제히 공모가를 밑돌고 있는 주식들입니다. 또 반면에 선방하는 종목들도 보이고 있는데요. 토니모리가 중국 공장 인수 소식에 따라서 5.5% 오늘장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특징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두 번째 특징, 남북 고위급 회담입니다. 현재 24시간 마라톤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8월 초에 있었던 지뢰 도발, 그리고 최근에 포격 도발, 대북 방송까지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남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경협주와 방산주의 주가는 하루하루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오늘장은 경협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오늘 남북 경협주 가운데서 거래대금이 확연히 실렸던 쪽이 현대상선, 현대엘리베이터, 에머슨 퍼시픽인데요. 특히 현대상선이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에머슨 퍼시픽은 7% 이상 상승했고요. 빅텍, 이 방산주에도 거래대금이 아주 크게 실렸습니다. 오늘 24%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남북 경협주 가운데 신원만이 3%대 하락세를 보였고요. 나머지는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이화전기의 23%의 급등세 나타났습니다. 방산주 가운데 퍼스텍과 스페코, 휴니드, 한국항공우주까지 일제히 2에서 19%의 큰 폭의 하락세 나타났습니다. 선물지수 보겠습니다. 선물 9월물 현재 3%대의 급락 양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요. 3.13%의 하락세로 221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의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개인 쪽에서 1,100계약대, 기관 쪽에서도 5,000계약대 넘는 매도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쪽에서 18,000계약대 현재 순매수세를 기록하면서 대규모 외국인 선물 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3시 마감 시황 범위란이었습니다.